네, 오늘도 스쿱을 통해서 옥상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채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보다가 자주 보니까 되게 자주 보는 기분이 더 들어요. 네. 오히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기분 좋게 자 수급 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정말 잘 삽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기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드리자면 기관은 오늘 그래도 그 전까지 좀 삼성전자 많이 팔았는데 그쵸. 오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삼성물산이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뭐 이제 쌍용 CN이 성신양회처럼 건자재 쪽에도 매수세가 쏠려 있는 기관의 모습. 그 외에도 뭐 리오프닝도 있고요, 경기민감주도 사고 있고요, 다양하게 많은 종목을 사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네이버 카카오 참 많이 사더라고요. 네, 많이 사죠. 네이버 카카오 많이 사고 오늘 외국인 기관 또 많이 사는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아무래도 정책 수혜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에게 좀 두드러진 점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HDC 현대산업 GS건설, 현대건설까지 건설주에도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바로 또 이제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안랩과 알테오젠이 만났습니다. 알랩. 자, 알테오젠은요, 확실히 이제 지난 거래부터 바이오 쪽에서는 어느 정도 훈풍이 좀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안랩 지금 모르 되나요? 일단은 뭐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인맥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포트에 이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주라든지 인맥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안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주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화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난주부터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요. 선방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러한 섹터라서 제가 한 번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랩과 알테오젠 만났습니다. 승자. 지금 봤을 때 상당히 고민될 법한 두 섹터이기 때문에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자, 알테오젠 1라운드 승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솔직히 이제 바이오의 그 매운맛이 그리워질 때가 됐어요. 그렇죠. 일단 뭐 알테오젠 이야기 드리기 전에 더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죠. 대선 테마, 이제 뭐 정책 혹은 앞으로 인맥 어떻게 테마. 봐야 될까요, 진짜? 일단 저는 정책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원전 관련주겠죠. 이제 그쵸?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 노출이 오늘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당연히 수익을 확정 짓고자 하는 물량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정책주들은 여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특정 후보와 관련한 인맥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당분간 또 오랜 기간 소외를 받을 수 있고 혹은 그 기업이 본업 자체에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이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볼 수 있다. 대신에 인맥 관련주들은 조금은 리스크를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그렇게 불확실성들이 많은 업종이라든지 기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에 한 번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혹은 그래도 가치를 좀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가 있는데요. 지금 힘의 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은 두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을 파는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게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환자에게 그 원하는 그 치료제를 전달해주는 기술을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질병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질병에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황반변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변성. 그죠? 임상이
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삼성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여전히 높아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바이오 플랫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기술 수출 논의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또 이와 같은 섹터의 종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셀리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면서 바이오의 봄날 기다려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전자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들이 많죠. 네. 지정 확정 리스크가 거친다 하더라도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조금 거리가 먼 제약바이오 쪽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는데 지금도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종말이라는 기대감도 좀 존재해서 그렇죠. 바이오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 반등의 바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많이 소외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기간 조정도 기간 조정인데 가격 조정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받았던 상황.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지난 10거래일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 굉장히 이 변동성이 컸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또다시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상황에서 견고하게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회복할 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지금 지수가 조심스럽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고 혹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또 강하게 한번 쳐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테오젠 오늘 종가의 매수를 저는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7만 원을 제가 1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7만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이제 8만 원대까지도 봐도 괜찮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특성상 굉장히 탄력적으로 강하게 한 번에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 가격은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5만 원이라는 것은 이탈이 되려다 말고 계속 위태위태했었던 위치인데 다시 한번 5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대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저가 정도의 뭔가 손절 라인 잡을 줄 알았는데 더 타이트하게 잡으셨네요. 네,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네, 목표가 7만 원이고요. 손절가 5만 원. 알테오젠 바이오의 매운맛 오랜만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살펴봤습니다. 바로 또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라인업 파이트! SD바이오 센서와 페노션 만났습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던데요. 네, 일단 뭐 SD바이오 센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페노션과 같은 기업들을 지금 위치에서라도 쫓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완화 제스처가 계속 나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 확진자 수에 대한 문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단키트주들을 더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보유자분들의 경우 지금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SD바이오 센서 그리고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를 통해서 가장 또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화가 될 것 같은데 또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서 쫓아가도 될 것인지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1분기에 실적이 곧 발표되는데 그 1분기 실적에도 기대가 되는 두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작년 연간 매출액을 거의 1분기 실적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기대감도 있고 페노션 최근에 너무 좋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얼마나 더 잘 묻어나올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좋아 보이는데요.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승자는 페노션.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사주다 보니 기관의 손을 자주 들어주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D바이오 센서가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실제로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주가가 이 모든 긍정적인 부분을 이미 선반영을 받았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지금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속상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비중을 좀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대신에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흐름에 의해서 이 BDI라고 하는 화물 운임 지수가 굉장히 또 견고하게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페노션의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페노션은 이 벌크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벌크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벌크선의 재고가 많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BDI라고 하는 이 운임 지수가 견고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즉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벌크선의 이제 수량을 또 조절하기에 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일산화탄소라든지 그것을 배출을 이제 제재해야 되기 때문에 벌크선의 수량을 좀 조절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운임의 견고한 흐름, 그로 인해서 페노션의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최근에도 워낙에 잘 올라왔었어가지고 어떻게 어디까지도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추세가 완전히 돌려 나왔죠. 일단 이 조선이라든지 BDI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추세가 전환이 되면 네.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추세가 한번 이게 굳혀지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흐름, 그 추세를 좀 타서 아직 남았다. 네, 아직 더 올라갈 구간이 저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7,000원인데요. 10,000원 가격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만약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간 올라온 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은 잠시 나타날 수 있어서 손절가는 5,500원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혔습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제시한 페노션. 네. 더 올라갈 여력 남아있다. 페노션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김채성 팀장님의 오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열어주시죠. 오늘의 픽 종목은 라운시큐어입니다. 되게 지금 이 라운시큐어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다 좋게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디지털 화폐 이쪽으로 보안 관련 섹터를 저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국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 그리고 보안 관련주가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상화폐와 지금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CBDC, 즉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라운시큐어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해도 적자의 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어요. 어려운 시점에서도 적자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좋아하는 건 뭐죠? 흑자 전환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서요. 라운시큐어 현재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시큐어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뭐 최근에 뭐 주민등록증 모바일화도 그렇죠. 너무 잘 되고 너무 흥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한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잔잔합니다.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뭐 성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저는 충분히 4,500원 그 이상 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이 개별 종목,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일 때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시더라도 손절을 하셨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 정말 이제 타이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안,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확실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스코파이터 3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